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발전 오늘 정세현 장관님께서 주시겠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첨부상 저희 관심사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북핵과 사드 배치 정부, 우리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 전략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7사에서 14까지 4대 남북 합의문 어떻게 실행해야 하나? 대북 간 통일 방식. 그다음에 정부와 민간의 대북 정책 감안하면서 바람직한 역할 분담. 우리 정 장관님 뭐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순서는 알아서 알아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패널 맡으신 분께서는 각자 우선 이 세 테마 중에서 본인이 알아서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코멘트 좀 해주시고요. 근데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면서 20분에 끝내라고 하면은 그 고문이지. 예? 토론 과정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그 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걸 전부 하지는 않고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한 20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끝날서는 진행되는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과 해법이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좀 범위를 좁혀서 말씀드리고 여기 제시된 그 주제들에 대해서는 토론 과정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겠지만은 남북관계 개선, 남북관계가 아니라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투 트랙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적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략적 인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완전히 잘못된 거다라는 그 논의는 미국 내에서 작년 가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전략적 인내를 이제 접고 새 정부는 미국의 새 정부는 결국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싱크탱크의 권고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벌써 작년 가을이니까 1년 다 돼가는데 근데 또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북핵 문제를 핑계대고 남북관계를 이쪽에서 단절을 시켰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현장 경험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가 빨리 복원이 돼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투트랙으로 가되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보다 약 한 반발짝 정도 앞서가는 그런 식으로 해야만 이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입지가 있고 또 그 문제, 우리 북핵 문제가 우리의 운명을 안보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그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데서 우리가 객체로 전락하지 않고 주체가 될 수 있다. 주체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병행이라는 것 전제로 하되 남북관계 개선이 약 한 반발짝 정도 앞서가는 식으로 모양새가 갖춰져야 되고 이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걸 해낼지 그건 모르겠어요. 걱정되는 대목은 대통령 주변에 이번에 정상회담에 수행한 대통령 참모들 주변에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에 남북관계를 중심축에 놓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왜냐하면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후보 시절부터 했고 대통령 당선됐는데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중심축에 놓고 한반도 안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그래야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건 아주 올바른 그 관점이고 올바른 철학이라고 봅니다만은 이를 그 한미 실무 협상이라든가 사전 조율 과정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평행, 특히 남북관계 개선의 반발작 선행 이것을 이 합의에 낼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의문이지만 설사 이번에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차후에 그런 것을 조금씩 미국을 설득을 해서 또는 미국이 우리말을 듣도록 설득을 해가지고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북한에 대한 적개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죠. 적개심도 가지고 있지만 또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 뭐 그와 햄버거를 먹으면서 회담을 하겠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후보 시절에. 그러다가 나중에 대통령 당선된 뒤에는 뭐 4월달, 5월달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김정은과 회담할 수 있다. 그게 뭐 조건이 갖춰지면 상황이 조성되면이라는 표현으로도 압축되기도 했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정은과도 회담을 할 수 있다. 얘기했어요.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미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유엔 제재는 어떻게 하고? 라는 시비를 안 걸었어요. 근데 우리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종북이니 무슨 뭐 유엔 제재를 무시하느냐는 별의별 반론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정은과의 회담이라는 입구로 들어가도 좋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남북관계가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정서 내지는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은 어떤 점은 비극입니다. 나는 입구론 출구론을 잘 씁니다만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입구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라는 그 다리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 다리를 건너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북핵 협상도 하고 국제회담 방식이지만 육자회담 그러면서 비핵화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마지막에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는 북한이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평화협정 이게 해줘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는 핵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자기네들의 비핵화에 대한 그 조건으로 평화협정 요구를 했었어요. 그 9.19 공동성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화협정을 해주기가 싫으니까 뭐 갖가지 핑계를 대고 북한이 그 합의를 깨도록 유도한 측면도 있습니다. 북한 이외의 국가들이 특히 이제 한미일이 중국은 그런 데 대해서 뭐 판을 깼다고 그러는 없지만 약속을 해놓고 그것이 후회스러웠는지 한미동맹이 아니라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안 지키길 바라는 듯이 그 다음날 2005년 9월 20일 날 20일 날 BDA 사건을 미국 제보가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건 옛날 일이지만 어쨌든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비핵화까지 도달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된다. 또 이건 또 문재인 대통령의 던지면서 선거 대선 공약이기도 해요. 개성공단 개발 뭐 금강산 관광 재개하겠다는 것이 특별하게 무슨 뭐 그 어떤 특정 사업자를 위해서는 아니고 국민 전체가 이게 바로 남북관계 개선의 어떤 상징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될 수 있다면은 문재인 후보를 찍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거 아니겠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유엔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면 우리 쪽에 우리 국내 보수적인 뭐 논객이나 기자들이나 언론에서는 절대로 이것은 비켜갈 수 없고 유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태도 변화할 때까지는 유엔 제재 결의안은 살아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유엔 제재 결의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북 이
대량 송금, 벌크 캐시, 달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죠. 근데 모든 국제 협약에 보면은 항상 피해갈 길이 있습니다. 피해갈 길이 있어요.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는 이 뒷골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모든 조약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오직 그러면은 국제 협약은 agree to disagree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표현을 쓰겠습니까? 이 유엔 제국 제재 결의안 중에도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인건비 같은 것은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토론 과정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오이사조치 문제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오이사조치가 묶여 있어. 오이사조치 때문에 지금 금강산 관광도 개성공단 개발도 좀 쉽게 재개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마저도 오이사조치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하는 단체들의 방법을 정부로서 허용을 했었어요. 근데 북한에서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오지 말라 해서 지금 못 가게 됐지만, 어쨌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오이사조치와 무관하게 승인을 했다 내지는 그런 사고를 하기 위한 방법을 승인했다는 것은 좋은 시도인가만은, 양이 적을 때는 조약이 진행하는데 이게 분량이 커진다든지 정부 차원에서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무슨 장과 비료를 보내거나 이렇게 되면 반드시 오이사조치를 들고 나오면서 이걸 어떻게 하고 지금 이렇게 퍼주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런 식의 지방이 나올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오이사조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천안함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문제가 또 따라 있어요. 근데 진상규명이 북한의 시인사과 재발 방지가 없으면 오이사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명박 정부가 모습을 쳐놨지만, 이것도 역시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오이사조치를 전면적으로 폐기시키지 않고 거기서 저촉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하면서 민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이나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제 법조항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해석 문제가 있다. 참고로 하나, 몇 년도인가요? 저건 금강산 관광을 이제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주장들이 한쪽에 나오니까 보수 언론에서 당연히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걸고 들어오면서 문제를 삼았죠. 그러자 제 기억에는 지금 홍영표 장관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보수 쪽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금강산 관광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되기 때문에 재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재무부의 관리가, 미국발 기사니까 재무부의 관리가 그 금강산 관광비는 사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서 말하는 벌크 캐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실무적인 해석을 했다고 기사가 잠깐 나오더니 금방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금방 나왔다가 사라지는 기사가 사실은 실체적 진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실무자 재무부 관리들이 천기를 누설한 거예요. 이번에 천기 누설이 또 하나 있었죠. 펜스 부통령 올 때 미국의 NSC의 실무자가 따라오면서 사드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결론 내지 않는다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당시 권한대행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이로군요. 그렇죠? 그때 이제 황교안, 그다음에 김관진 안보실장과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대못을 치고 떠나야 되는데 미 한국을 찾아오는 펜스 부통령 수행원 중에 불편한 진실을 털어놓는데 이게 매우 복잡해가지고 그 당시에 언론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얘기는 기사화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었었고 미국 정부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환경영향 평가한다고 하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아주 극우적인 정치인 빼놓고는 한국의 민주주의적 절차를 존중한다. 그리고 한국이 신뢰를 깨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신뢰 깨지 말라는 않는다고 믿는다는 것은 사드 배치를 뒤집지 말라는 그런 발언법이죠.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결정한 문제고 환경 영향 평가해서 정말 안 되겠다 하면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사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나 돈을 내라고 했으니까 10억 달러 얘기가 없었으면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데 굉장히 법 해석상의 법 좋은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10억 달러 얘기를 툭 던져놓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국회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됐어요. 또 그렇게도 도와주는 수가 있대요. 어쨌든 미국도 그것 때문에 신뢰라는 단어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단어 하나 속에 묻혀있는 저희 함의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미 간의 현황은 우리가 해석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상황을 개선해 갈 수 있는데 앞장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 하나만 제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해석 문제. 개성공단 처음에 개발할 때예요. 근데 한국과 미국이 서로 합의한 협약이 하나 있습니다. 뭐 그건 미국과 관계 있는 나라는 다 그게 감행해 있는데 Enemy Regulation Act라는 게 있어요. 소위 대척성국 교육법이라는 건데 미국 기술이 10%만 들어가 있는 기계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는 미국 상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기술 10% 안 들어가는 기계가 별로 없어요. 뭐 완전히 망치가지고 처음에 그 키친 같은가 망치가지고 양품 만드는 거 그런 정도라면 몰라도 대부분은 미국 기술이 10% 이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반출 문제가 상당히 지금 법적으로 어려웠었습니다. ERA 때문에. 처음에 외무부에다 부탁을 했어요. 돌아온 답이 쉽게 답이 돌아왔어요. 안 된다는데요. 제가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라 장관 후보자 지명돼서 청구하고 있는 당시 종영변 변협력자한테 조국장이 직접 미국 가. 상무부에 직접 들어가. 갔어요. 가서 며칠 신랑이나 했는데 결국 안 된답니다. 또 가. 일주일에 또 갔어요. 그리고 자세한 통역을 해야 되니까 영어 잘하는 직원 데리고 가. 돌아와서 허락받았습니다. 이게 이쪽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하느냐. 이거 우리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그쪽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고 그러면서 그쪽을 설득시키면 되는 문제예요. 유엔 제재 결의의 위반 여부도 사실은 단어를 잘 들여다보면 금지한다는 프로의 단어는 별로 없습니다. 그건 돈이 들어가서 군사력으로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다. Express concern, 우려를 표시했다. 한다. 그걸 갖다가서 이 우려 표시가 금지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꾸 금지했다고 그러는데 해석 문제라니까요. 명문상으로도 안 된다는 것도 소위 공무원의 재량권을 가지고 해석을 절묘하게 해서 구멍을 뚫을 수 있는데 하물며 국제적인 협약, 협약도 아니죠. 유엔 제재 결의안은 국제법적 이 기능을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소위 조약보다는 훨씬 더 약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해석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나갈 수 있다. 그런 또 그렇게 하려면 정부한테만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여론이 일어나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해석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주장도 있는데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이사 조치나 또는 유엔 제재 결의안을 잘 해석을 해가지고 금강산 관광 또는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좀 키워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북한한테 메시지를 잘 보내가지고
남북 당국 간 관계 개선 보호까지 가고 그걸 레버리지로 삼아서 북핵 문제 해결의 조건을 만들고 이게 원래 북한이 육자회담에 나오겠다고 해야만 되는데 그것을 지금처럼 오바마 정부 시절처럼 밖에서 나오라고 고함만 지르고 안 나오면 가만 안 두겠다는 식으로 압박과 제재하기는 절대 안 나옵니다.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당신네 이 회담에 나와야 돼. 그리고 이 회담에서 당신네들이 회담을 통해서 북핵 카드를 가지고 받아내려고 하는 반대 거부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어. 그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데리고 나와야 돼요. 육자회담? 미국이 처음에 제안했지만 그대로 제안만 해놓고는 절대로 안 됐습니다. 그 육자회담을 성사시킨 것은 남북 장관급 회담입니다. 직접 설득해서 해왔어.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말고는 해법이 없다. 나와라. 그렇게 해서 회담이 성사가 됐어요. 그리고 회담의 차수를 거듭하면서 북한이 한국말을 듣는다는 것을 미국이 확인했다는 증거가 이런 것들입니다. 장관급 회담이나 차관급 회담 등 국장급 회담이 남북 간에 숱하게 열렸어요.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제가 있는 2년 5개월 동안 29개월 동안에 회담이 95회나 열렸습니다. 1년에 한 38회씩 열린 셈인데 그 회담이 주요 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면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가 직접 통일부 장관실로 찾아왔습니다. 다음번 회담에서 북한을 이런 식으로 사전에 좀 오리엔테이션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열리게 되어 있는 육자회담에서 북한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 그럼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줘. 우리가 그걸 하겠는데 당신네들도 북한을 무조건 압박하는 식으로만 하지 말고 북한이 받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지 마라. 우리가 직접 북한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회담을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니까 그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정보망도 넓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직접 남북관계 최선에서 이루는 통일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국장들한테 그런 부탁을 할 때는 북한이 한국말을 듣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것을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됐어요. 바빠서 못하면 주한 미국 대사를 보내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러면서 사전에 좀 우리가 다음번 회담에서 제기하려고 그러니까 먼저 좀 교육을 시켜달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보다 한 발짝 앞서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거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24일날 무주 태권도 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북한의 태권도 선수단 이끌고 온 북한 체육인 장우 IOC 의원, IOC 의원이 한마디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체육의 정치이다. 체육의 정치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통일부양관도 없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제안을 하는 데 있어 대통령 주재 회의를 하는데 통일부 차관은 못 가죠. 청와대 외교안보팀이 스피치라인 또 혼자서 한 건 아니고 다 협의를 했을 텐데 명분상으로는 좋죠. 체육회담. 과거에 또 체육회담 같은 일종의 비정치적인 그야말로 황선하는 어프로치를 통해서 정치적인 관계 개선으로 넘어갔던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담이나 또는 적시자회담 같은 걸 통해서 관계 당국간 회담 넘어가는 그 순서를 밟으려고 했던 것은 맞는 예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민족 소독기운동본부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방북을 하다가 10몇 개 단체들이 줄줄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북한이 하루아침에 올 필요 없다, 오지 마라 하는 식으로 막아버리지 않았어요? 그거하고 이걸 보면서
그전에는 선민후관으로 접근할 수 있었는데 선민후관, 민간이 먼저 움직이고 관은 나중에 따라간다. 그 다음에 선의훈환,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미루고 선경후정, 경제적인 협력을 먼저 해주고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관계 개선 같은 것은 뒤로 해도 좋다. 선공후득, 먼저 주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반대가 불어올까 북한의 보답을 돌려받는다는 식의 접근을 했었는데 이제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을 뿐만 아니라 유엔 대북 제재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식량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북한에 먹고 살만하게 됐어요. 잘 먹고 살지는 못하지만은 모자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남쪽에서 뭐 어설픈 그쪽에서 그 인도적 지원, 그 보따리 자금은 받지 말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정치가 체육회담 위에 정치 있다고는 얘기는 당신 그 금강산 관광 그다음에 또 뭐 그 개성공단 이거 곧 재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넘어가려면 이런 식으로 체육회담 같은 식으로 돌아오지 말고 막바로 예를 들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다 보냈던 특사를 왜 우리한테는 못 보내는가? 그래서 관계에서 의지를 확실하게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몰라도 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대통령한테 해줄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뭐 통일비서관이라도 잘 뽑으면 이제 통일비서관도 정원지 못하고 있으니까 통일비서관 중요해요. 비록 그분 뭐 수석비서관 밑에 있는 일개 비서관이지만 그 수석비서관 잘 설득하고 이 안보실장한테 강하게 어필하면 교육은 돼가지고 대통령 목을 걸 테니까 나는 그 청와대 내 외교안보 라인의 남북관계를 중심축에 놓고 내지는 또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야 여러 가지 그 동아시아의 그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서 우리가 거의 리딩 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대통령이 이미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이미 그런 철학을 밝히고 그런 정책 기조를 밝혔는데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뽑히게 된 통일비서관이 잘 하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냥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 있는 시민사회 또는 민간, 언론 이런 데서 계속 그런 소위 정책권 뭐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기다렸다가 문제가 아주 나빠졌을 때 축불 들고 광화문으로 가지 말고 사전에 내말로 나중에 가래라도 못 막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호미를 막을 수 있으면 그렇게 좀 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